역사상 최악의 폭군.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명의 왕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이름 뒤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연산군입니다. 이 이름만 딱 들으면 뭐랄까? 잔인한 폭정, 끝없는 사취 이런 이미지들이 바로 떠오르시죠? 하긴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늘 그렇게 봐왔으니까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요? 그냥 동전의 한쪽 면에 불과하다면, 역사 기록 저편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의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연산군이 왜 폭군이라고 불리는지 그 대표적인 사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중종시대에 쓰인 바로 그 중종실록에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자신의 유흥을 즐기는 걸 백성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그리고 사냥터를 만들려고 민가를 그냥 부숴버리고 사람들을 내쫓았다. 아니, 자기 재밌자고 백성들 집을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폭군 연산군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역사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두 기록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 그러니까 그를 몰아낸 중종시대의 기록은 개인의 쾌락과 사냥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연산군 본인의 기록인 연산군 일기에는 이게 그냥 오래된 국법을 집행한 것이라고 나와요. 아니, 어떻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연산군 일기에서 말하는 국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궁궐 담장에서부터 백척, 지금으로 치면 한 30m 정도인데 이 안에는 개인 집을 지을 수 없다. 이게 뭐 연산군이 갑자기 만든 법도도 아니고요. 궁궐의 안전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전부터 있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철거 명령은 이 법을 따르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죠. 단순한 변족이 아니라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직히 법 집행이라는 명분이 있었다고 쳐도 어쨌든 백성들을 내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알던 그 폭군의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법만 집행하는 냉정한 왕이었다면 철거해! 이 한마디하고 끝냈겠죠. 그런데 연산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집 잃은 백성들한테 그냥 새 집터만 준 게 아니에요. 집 크기별로 등급을 나눠서 무명, 그러니까 옷감이죠. 이걸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큰 집은 50필, 중간 집은 30필, 작은 집은 15필. 이건 뭐 그냥 보상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거의 재개발 보상금 수준의 아주 파격적인 조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보상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걸 줬습니다. 바로 시간 그리고 배려였죠. 기록에 남아있는 그의 말을 보면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춥다. 그러니 일단 새 집터랑 보상금부터 먼저 다 챙겨주고 집을 허무는 건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게 배려해 준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폭군이 한 말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그냥 딱 한 번 있었던 이례적인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의 다른 면을 아예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통치 초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몰랐던 유능한 군주로서의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기록을 보면요. 즉위 초반에는 폭군과는 거리가 멀어요.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서 곡물 창고를 만들어서 구제 제도를 정비했고요.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심지어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잡아내기도 했죠. 또 신하들이 왕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아주 화려한 칭호를 바치려고 하니까 아니다, 과분하다 하면서 겸손하게 거절까지 했어요. 이건 폭군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생각하는 유능한 군주의 모습에 훨씬 가깝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유능했고 심지어 따뜻한 면까지 있었던 왕이 어떻게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되게 된 걸까요? 이제 우리는 대체 역사는 누가 쓰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권력이죠. 이 왕좌에 누가 앉느냐, 즉 권력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기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산군은 결국 신하들의 쿠데타, 조선시대의 용어로는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죠. 근데 이 반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재밌어요.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는 뜻이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신들의 쿠데타를 바른 일로 만들려면 그 전에 있던 왕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바르지 않은 존재, 즉 폭군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연산군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중종과 그 신하들 입장에선 연산군을 아주 나쁜 왕으로 만들어야만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들의 역사 기록에서 연산군의 긍정적인 모습들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지워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연산군 자신도 이 역사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역사책뿐이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훗날 어떻게 기록될지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역사, 그 이면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승자들의 논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역사 속에는 이렇게 다시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